안녕하세요, 오토에거 제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장해볼 차량은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순수 전기차 EQB 300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30마력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390Nm의 토크, 제로 100 8초 준준형 전기차 치고는 준수한 성능을 뿜어내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가 갖고 온 차량이 AMG 라인이 아니라 일반 라인인데, 무조건 AMG 라인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GLB도 사실 디자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이 EQB가 GLB의 생김새를 거의 닮았기 때문에 EQB도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뭔가 시크한 느낌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AMG 라인을 선택해서 좀 더 포인트를 줘야지만 얘가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쪽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이제 일반 모델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이렇게 뭉툭한 AMG 라인은 좀 더 크면서 넓어진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고, 이게 AMG 라인으로 가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되게 두껍게 부각돼서 표현을 해줘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더 AMG 라인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네요. 저희가 갖고 나온 차가 겨울 타이어를 달고 있어요. 겨울 타이어를 달고 있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작은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지금 18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생긴 것만 다르지, 독일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을 넣고 일반 라인에 있는 휠을 장착할 수도 있지만, 아마 한국은 AMG 라인에서 20인치 한 종류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19인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뻐요. 편편하고 매끈매끈하고 이 차랑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데, 요런 플라스틱 부분이 여기가 되게 그 예전에 ID4에서 봤을 법한 옛날 골프의 약간 저렴한 모델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플라스틱이 여기 넣어가지고 요런 게 조금 아쉽지. 캐릭터 라인은 그렇게 선명하게 확 뭐가 들어간 느낌은 없습니다. 굉장히 평평하고 전체적으로 다 평평해요. 어떤 라인을 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있는 라인이 여기에 한 라인이 조그맣게 들어가고 얇게,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 이제 알루미늄 이런 재질로 이렇게 한 라인 들어간 거 말고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정보가 일단 GLB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 주행을 했을 때 실내 공간이, 머리 공간이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루프 라인이 정말 끝까지 와서 이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뒤쪽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야. 트렁크 공간도 더 확실히 살릴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차 같은 경우는 5인승짜리를 주문할 수도 있고 7인승짜리를 주문할 수 있어요. 물론 독일에서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7인승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인승으로 갈 수 있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뒷자리를 올려서 3열을 세웠을 때 170까지 정도의 사람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헤드룸 공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은 실용성을 높인 차,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뒤쪽은 진짜 더 못생겼어. 어떡하지 이거? 물론 앞쪽은 요즘 나오는 EQS나 EQ2 같은 사이버틱한 모습을 보여준다곤 하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는 GLB는 번호판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테일램프가 없었어. 그리고 이 마크가 이 위에 달렸었단 말이야. 조금은 더 날렵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쪽이 되게 평평한 느낌이 더 많이 나면서, 이거 이어지는 리얼 램프라도 없었으면 좀 더 밋밋하지 않았을까 싶긴 할 정도로 굉장히 평평한데 조금 아쉽네. 트렁크 부분은 3열 시트가 탑재가 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배터리팩이 뒤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100리터 정도가 좀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반대로 이쪽 위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하고, 골프팩 큰 거는 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커버를 살짝 들어보면 여기 시트가 있습니다. 3열 시트가 여기 달려있고, 조그맣게 이런 공간들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뭐 길쭉한 우산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숨어있는 공간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7인승이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크기에. 전폭이 1834mm, 전장은 4684mm, 슈커가 2829mm입니다. 근데 자꾸 보면 또 예쁘다? GLS에 물론 축소판인데 예쁘게 축소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GLS는 좀 멋있잖아 사실. 뭔가 좀 듬직한 느낌이 있는데, 형과 남동생 사이에 껴서 제대로 못 얻어먹은 약간 둘째 느낌이라고 하나? 부모의 유전자를 제대로 못 물려봐. 약간 애매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스티어링 휠이 사실 저는 지금 나오는 C클래스나 S클래스 신형 스티어링보다는 이게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신형이 더 예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물리적인 버튼이 있고, 이런 부분만 이제 터치로 한다거나 확인 버튼은 이제 눌러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게 물리적인 버튼이 달려 있으니까 훨씬 더 운전 중에 조작하기가 편했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 인조 가죽인데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부드러워. 아기 소 가죽?
그런 느낌이야. 이런 부분은 좀 시크한 느낌이죠. 사실 이 디자인은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여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딱딱딱 올려놔도 이쁠 것 같긴 하다. 뭔가 이 차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준지형 SUV니까 귀여운 맛도 있잖아. 어쨌든 실내를 이쁘게 꾸밀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전형적인 이제 벤츠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물론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제 EQS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일자로 바뀌었는데, 특히 이 색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냥 알루미늄 색이 아니라 되게 로즈 골드라서 이게 스탠다드거든. 그러니까 이거 옵션을 바꿀 수는 없어. 남자들도 굉장히 괜찮아 할 것 같은 색깔이야. 아이폰 처음에 이제 로즈 골드 나왔을 때 진짜 예뻤잖아. 약간 무광 로즈 골드 그 느낌이라 되게 우아해요. 자, 그리고 단점 하나는 이 스크린이 10.25인치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체가 준준형 SUV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작은 SUV는 아니거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스티어링 휠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스크린이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다 다른 애들이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 딱 팔을 걸치고 이걸 컨트롤하기가 정말 편하더라고. 물론 음성 인식도 잘 인식하지만 이 패드는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어요. 좀만 적응이 돼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어. 물론 스크린 터치가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갤럭시 폴드 3를 쓰는데 이게 지금 접힌 상태에서 들어가서 저만큼 남죠? 물론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약간 글로우박스 디자인 조금 멍청해 보이긴 해. 옛날 트럭 같은 거 타면 있는 것 같은, 약간 봉고 같은 거 타면 있는 것 같은 글로우박스처럼 생기긴 했어.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냐? 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승용차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많이 넓은 편이긴 한데 이쪽까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쪽은 뭐가 없고, 제 손바닥만한 정도의 이 책이 이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쪽은 메쉬로 돼 있고 양쪽은 이제 인조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땀이 좀 덜 차니까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는 운전보다는 뒷자리로 한번 가봐야겠죠. 제일 뒤로 당기고 제일 뒤로 기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기울기를 이렇게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물론 앞뒤로 가는 건 이 두 개가 붙어 있긴 한데 기울기는 이거 세 개가 다 따로 움직여요. 완전히 직각으로 앉았을 때도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이 헤드룸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열을 타기 위해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당길 수 있네. 제가 운전하는 시스트 포지션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다리 길이로 여기까지 꽉 닫고 어쨌든 앉을 수는 있다. 이 상태에서 뒤로 가보고 이 상태에서 뒤로 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벗겨고 버려. 자, 그리고 빨간 줄을 당기면서 세워. 굳이 앞자리까지 갈 필요 없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밀 수가 있네. 자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 되게 좀 불편하다. 이게 이 안전벨트가 굉장히 많이 걸리네. 이렇게 해서 한번 타볼게. 아우씨, 뒤에 나 같은 사람은 못 탈 것 같은데. 오케이. 머리 바지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이런 거 좋네. 와, 야, 이런 거 힘들어. 자, 한번 세워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제일 세운 사이즈지. 그래도 탈 만큼은 되고 제 키는 절대 안 돼요. 180 이상이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좀 되게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사실 뒷자리에 앉는 건 비추긴 하지만, 뒷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소픽스가 다 달려 있어서 아이들 카시트 같은 것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아이들 앉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후방 충돌에 대해서 유념은 하셔야겠지만 뒷자리에서 내리려면 이 옆에 줄을 당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거를 밀어버리면은 얘가 쭉 앞으로 가. 이렇게 내리면 돼. 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때? 저는 좀 괜찮은데요. 레그룸이 좀 약간 무릎이 올라와서 좀 장시간 타면 불편할 것 같은데 168이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대로는 165 이하는 진짜 편하게 탈 수 있다고 했거든. 170까지 정도만 그래도 탈 수는 있다. 이게 나의 의견이고 165 이하는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다. 수납 공간이 3열 시트에 따로 있고 USB-C를 충전할 수 있는 작은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단점은 앞뒤로 뭐 옮기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고정이긴 하잖아. 기울기도 안 되고, 그치? 그거는 단점인데 그래도 충분하다. 잠깐만, 그 무릎 달 때까지 내가 밀어볼게. 다? 너랑 나랑은 함께 못하겠다, 야. 2시간, 3시간 거리? 그 정도까지는 그치. 짐 없이, 그치? 짐 하나도 없이. 잠깐만, 여기 벨트 거리가 이렇게 있어.
아씨, 이러면은 또 쉽지. 이게 3열도 그렇고 2열 쪽도 여기 벨트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꽂으라고. 벨트를 벨트 거리에 걸어놓고 이걸 해보자고. 오, 전혀 걸림 없이 닫히는데? 벤츠가 이거 생각 안 할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 너무 잘 열리네, 걸리는 거 없이. 문제 없는 걸로. 그럼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주행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인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기어바가 좀 뭔가 좀 빈약해 보인다는 느낌인가? 곧 부러질 것 같아. 느낌도 그래. 재질도 이런 텅 빈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스크린이 지금 10.25인치짜리가 2개가 달려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벤츠의 그 패밀리 룩이랑 또 다르잖아, 이게 느낌이. 옛날에 쓰던 방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거가 들어있다 보니까 실내를 탔을 때는 새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이 패드는 되게 편하더라고. 은근히 터치가 이렇게 한 칸씩 잘 되고 쭈르륵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되게 좋고, 팔 거치대도 타자마자 봤을 때는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봤는데 막상 이걸 조작할 때 보니까 이렇게 편하더라고. 일반 휘발유처럼 칸만 나오고 몇 킬로 주행을 할 수 있는 현재 실제 가능 거리고, 이 밑에 맥스가 정말 정석 주행했을 때 지금 이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 가득 채운 다음부터 타가지고 70km를 주행을 했거든, 여기까지. 근데 지금 3칸이 남았어. 그러니까 딱 300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WLTP 기준 422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 근데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6km 정도로 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주행을 할 때 조금 아쉬운 게 페달 시프트가 있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이거랑 같은 세그먼트인 이제 Q4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거리 컨트롤 뭐 이런 거, 영어 한국어로 막 섞어버렸네. 차가 없거나 제한 속도가 없거나 롤링을 좀 더 해야 될 때는 회생제동을 걸지 않는단 말이야, 얘가. 근데 얘는 그냥 계속 걸어. 여기 보면 D가 있고 페달 시프트 올리면 D 플러스가 있고 반대로 내리면은 D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데, D 마이너스는 진짜 말 그대로 원페달 드라이브처럼 주행이 가능한데, D 플러스로 바꾸더라도 이 회생제동이 안 걸리면서 이 롤링을 이용한 그런 주행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진 않았어, 전기 모터 쪽을. 그런 부분이 조금 싼 티가 난다? Q4가 그만큼 가성비가 정말 대박으로 나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차를 타보면서. 지금도 보면은 쭉 회생제동을 걸어버려. 롤링을 이용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걸려. 제일 약하게 해도 걸려. 요즘 모드들이 이제 B모드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B모드 이런 거를 따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 직관적인 버튼이 없어. 어딘가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못 해봤고, 그런 직관적인 물리적인 뭔가가 없으니까 운전하면서 그거를 빨리빨리 세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좀 약간 초보자들이 운전하기에는 설정하기는 쉽지 않겠네. 그치.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설정하기가 한눈에 보여지지가 않아. 직관적이지가 않아. 주행 성능은 이게 고속주행용은 아니잖아. 한국에 300이랑 350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둘 다 포마틱이란 말이야. 지금 저희가 타고 나온 차가 이제 300이잖아. 230마력 정도가 되는데 350이랑 300이랑 둘 다 최고 속도는 160의 리밋이 걸려 있어. 그 정도 속도까지 낼 때 있어서 얘가 되게 컴포터블해. 생각보다 컴포터블해. 뒷바퀴는 멀티링크가 달려있고 앞바퀴는 맥퍼슨이 달려있는데, 요즘 들어가는 차들의 이제 스탠다드한 서스펜션인데도 드라이빙 필이 부드럽다고 하나? 오히려 저번에 탔던 C클래스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벤츠스럽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오는 차인 것 같아. 가속도 나쁘지 않아. 지금 300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가 390Nm에다가 제로백이 8초 정도 나오는데, 내연기관 차들에 비교했을 때 8초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전기차고 듀얼 모터를 사용하는 이제 얼웨일 드라이브라 보니까 좀 더 이제 치고 나가는 게 괜찮지 않나. 사실 토크가 390Nm면은 내연기관 차에서는 좀 어느 정도 CC가 있는 차를 타지 않는 이상 낼 수 없는 토크긴 하잖아. 그런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이제 전기차라 그런지 시속 100km 이상을 계속 주행을 하면서 내가 왔는데 전기가 확실히 많이 다는 게 보이긴 해. 근데 지금 현재 온도가 10도인데도 이 정도면 겨울에는 야,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뭐 200km 가겠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 실내 공간은 확실히 EQB의 베이스가 된 GLB랑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실내 공간이 많이 좁아지진 않았어. 사람들이 앉는 이 공간 자체가 막 부담스럽게 작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 특히 이 머리 공간은 되게 높아. 타면서 되게 편했어, 이 차. 다만 아쉬운 건 정말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낫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봐.
사실 얘는 뭐 고속 드라이빙, 와인딩 이런 거를 하는 차는 아니니까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무게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것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앞쪽과 뒤쪽에 이제 모터를 다르게 듀얼 모터를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앞쪽에 힘을 더 많이 실어준 전륜 기반의 차야. 우리가 받은 차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서 크루즈 컨트롤 켜놓으면 쭉 하다가 앞차가 있어도 그냥 쭉 당겨, 그 속도에 맞춰서. 근데 이 가격이 지금 6만 유로란 말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과 여기 차 가격을 비교할 때 있어서 5만 5천 유로를 순수 환율로 계산을 한다면 엄청 비싸지지만 공 하나 떼고 10,000원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 5,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옵션 없이 요 정도 옵션으로 하면 6천만 원대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 6,500 정도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한국이 지금 예상 가격이 7천만 원 초반대라고 하거든. 요거보단 당연히 옵션이 좀 더 좋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을 거고, 파노라마 윈도우도 달려 있을 거고. 사실 얘는 거의 다 들어갔긴 했어. 트렁크도 자동 개폐 기능이 있고 3열 시트까지 달려 있고,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좋은데, 350은 주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350이 연비와 비슷하지만 토크수도 좋고 제로백도 좀 더 빠르고 한데, 실제로 여기서 기본 가격이 2,000유로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한국으로 굳이 따지면 뭐 5,500만 원부터 시작이라면 350은 5,700만 원부터 시작이야. 200만 원 더 주고 350 타지 않겠어? 당연하죠. 근데 모르지. 한국에서 이제 350은 옵션을 다르게 넣겠지. 차별화를 두겠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옵션 선택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50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중반대에 나오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다 들어갔고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갔는데, 300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빠지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갔고 AMG 라인이 아닌데 6만 유로란 말이야. AMG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더 비싸지겠지. 근데 일단 주행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 나는 가족용으로 쓰기는 딱인 것 같은데 오히려. 네, 패밀리카로는 패밀리카로는 정말 크기도 괜찮고, 게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기준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옵션 뺐을 때 네트 가격 6만 유로 미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 일단 얘는 5만 5천으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시내에서만 설렁설렁 탔을 땐 내가 봤을 땐 300에서 350은 탈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서울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차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운전하기가 되게 편해. 보닛이 튀어나온 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사실 운전할 때 되게 좀 거슬리겠다 생각도 들긴 했었어. 근데 생각 외로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BMW i4도 저희가 타봤고, 이제 4 시리즈도 당연히 타봤지만, 걔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닛이 길이가 길면서도 높았단 말이야. 그 차 자체가 이제 전고 자체가 낮으니까 좀 더 시야각이 되게 없어 보였고, 얘는 이제 전고 자체가 높고 하니까 보닛이 높게 위치해 있더라도 충분히 이제 시야각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 스티어링 휠도 운전하면서 조작을 하다 보면 요즘 나오는 벤츠의 완전 풀터치 스티어링 있잖아.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스티어링 휠이 크지 않아요. 이거는 확실해. 스티어링 휠이 크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스크린은 진짜 확실히 적다고 생각은 들어. 이게 준준형 SUV지만 어쨌든 좀 큼직한 느낌으로 나왔단 말이야. 7인승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더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GLB보다. 근데도 이제 이 실내 공간은 원래 거랑 그대로 탑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벤츠 C클래스도 막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나오고 이렇게 막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상황에 그냥 너무 옛날 스타일을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터치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조그매서 터치를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터치감은 당연히 좋지. 조금 아쉬워. 너는 탔을 때 어떠냐 이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에 탔던 뭐 iX라든지 지면 그 요철 느낌도 훨씬 더 적게 느껴지고 상당히 부드러운 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Q4랑 비교했을 땐 어떤 것 같아? 주행 편안함은 오히려 벤츠에다가 한 표를 더 주고. 나도 Q4도 정말 좋았거든? 근데 얘는 진짜 확실히 벤츠 느낌이 난다. 진짜 단점은 못생겼다는 거밖에 없어. 뒷모습을 봤을 때 약간 중국 전기차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리뷰했던 것 중에 아이웨이즈라는 중국차가 있어. 유럽에 공식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 차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되게 그냥 뭉툭한 느낌이고, 그거 빼고는 사실 성능면이나 이 주행 느낌은 너무 좋아. GLB가 각진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EQB도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그 디자인적인 한계가 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벤츠의 패밀리 룩이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즘. 맞아요. 그거랑 요거랑 섞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GLB인데 전기차의 느낌까지 같이 내려고 하니까 EQS나 EQE 보면 더 동글동글하면서 뭔가 사이버틱한 느낌을 내려고 했잖아. 그거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애매하게 약간 섞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근데 이런 시내에서 고속으로 코너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좌회전한다거나 우회전을 할 때 이 느낌은 너무 좋다 진짜. 어쨌든 저희가 이 차를 어제 11시에 빌려서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반납을 하면서 고속도로 주행도 해보고 시내 막히는 곳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30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인증된 306km 정도가 딱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여기 WLTP 기준 이제 420km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좀 말도 안 되고 한 300에서 350 정도 달리면은 잘 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단점은 못생겼다. 세 번째 단점은 이 스크린이 좀 더 컸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장점은 사실 그거보다 많긴 하지. 이제 주행 느낌도 컴포터블한 느낌도 굉장히 좋고, 유럽에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돌길이거든요. 이런 데를 가는데도 지금 시속 40, 50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 게다가 지금 이게 겨울 타이어를 끼고 있단 말이야. 벤츠의 그 정숙한 주행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나는 것 같아. 운전했을 때도 굉장히 편해요. 스티어링 휠의 이 느낌도 굉장히 편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직관적인 거 이런 것들도 좋고, 일단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뒷자리도 굉장히 넓고, 게다가 뒷자리를 좀 더 앞으로 당기면은 3열 같은 경우도 더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고, 시야도 굉장히 넓고, 무엇보다 진짜 전기차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 정말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해. 어쿠스틱 클래스가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사실 거의 못 들었어. 정말 그렇네요. 풍절음이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 그냥 시내 주행할 때는 정말 거의 노이즈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오히려 에어벤트 소리가 훨씬 더 크고, 나머지는 진짜 조용해요. 결론을 짓자면 EQB 350이랑 300이 이제 나갈 텐데, 지금 예상 가격이 7천 초반이랑 7천 중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350과 300의 차이가 500만 원 언더로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럼 무조건 350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350이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고, 300은 정말 무난하게 탈 수 있는데, 근데 모르지 한국에서 이제 어떤 트림이 들어가서 이제 350에 들어간 옵션이 무엇인지 300에 들어간 옵션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가격적으로 차이가 안 난다면 350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봐요. 디자인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다만 실용성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 한테는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아. 주행 성능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컴포터블함과 약간 그 주행 느낌을 고려한다면, 실용성을 고려한다면 EQB가 Q4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상 EQB 300 사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토웨거 제이였습니다. cheers!